안녕하세요. 시장의 마법사입니다. SK 하이닉스 재상승 시나리오인데요. 뭐 하이닉스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 뭐 엔비디아나 반도체 전체에 대해서 이렇게 해당된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제 시장 주도주였기 때문에 이때까지 한 번에 무너지지는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근거가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연준의 순유동성이 다시 증가한다는 분석이 있고요. 그리고 8월 14일에 이제 CPI 발표가 나오는데 예상치에 부합하게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잭슨홀 미팅 및 8월 28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도 무난하게 나올 거다. 그리고 엔비디아 실적 가이던스까지도 무난하게 나올 거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인가요? SMCI 25년 매출 가이던스가 컨센을 상회를 했습니다. 이것도 이제 좋은 신호고요. 연준의 순유동성이 재차 증가한다. 이제 하나증권의 리포트 내용인데 이제 4월 달에 한번 꺾였다가 이때 이제 증시도 조정을 받았는데 이제 재상승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순유동성과 연준의 주가하고 이제 관련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뭐 7월 중순 이후 나타낸 미국 증시 조정의 이유가 4월 조정과 동일하게 연준의 순유동성 축소 때문이다. 5월 1일에 QT 완화를 결정하고 재무부가 4월 말부터 재정을 풀면서 고점 대비 6% 하락했던 S&P 500은 랠리를 재개했다. 그래서 이번에 하락 전까지 14% 올랐다. 그래서 연준의 순유동성은 6월 5일에 정점을 치고 7월 31일까지 8% 줄었다. 그래서 순유동성이 감소하면 주가 하락 패턴이 이제 대체로 맞았다 이런 얘기고, 미국의 이제 집권당이 민주당인데 선거 승리 위해서 유동성을 다시 푼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7월 31일에 이제 8,540억 달러까지 늘어갔고 2023년 이후 최고치 대비 8% 부족한 수준까지 회복됐다. 그리고 해리스로 후보를 바꾼 민주당이 대선을 앞두고 재정을 쓰기로 결정한다면 시기는 머지 않았다. 8월 14일 물가지표가 안정세를 보이면 시장의 유동성이 다시 풀릴 것이다. QT는 이제 유동성을 줄인다는 거죠. 중앙은행이 자산 규모를 축소함으로써 통화 공급을 줄이고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기 위해 사용하는 통화정책 도구이다. 그래서 그동안 QT를 했었죠. 그래서 미국 증시에는 통계가 굉장히 이제 재밌는 통계가 많은데 이제 하나증권의 분석이었는데 과거에 증시 또는 경제가 좋지 않은 경우에 집권당이 대선 패배를 거의 다 대선 패배를 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신기하죠? 선거 전에 특히 6월부터 10월까지 증시가 부진하면 현재 좀 조정받은 상태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지정학적 위험이 있을 경우에 68년 베트남 전쟁 이번에도 이제 확전에 참가를 안 하겠죠. 미국이 대선 때문에. 그리고 80년에는 고금리 때문에. 그래서 정치적인 거나 경제나 혹은 증시가 안 좋으면 대선을 거의 다 패배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 때 빼놓고는 이제 그렇다는 분석이고요. 그래서 유동성을 풀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재무부 계정을 찾아봤는데 저도 뭐 처음 찾아봤습니다. 투자하면서 사실 이런 거 잘 안 보거든요. 근데 이제 실제 고점을 찍었다가 이게 이제 854
빌리언이죠. 그래서 뭐 천조가 약간 넘는 건데, 가장 최근에 보면은 8월 7일에 다시 이제 줄은 거로 나와요. 785 빌리언으로. 그래서 8% 감소한 걸로 다시 나오는데, 이제 늘 거라고 이제 예측을 하는 거죠. CPI 발표 후에. 그래서 물가 8월 14일에 CPI 발표가 컨센을 부합할 거다. 그러면 증시가 다시 이제 성장주 주도주가 오를 거다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잭슨홀 미팅이 또 있죠. 미 연방은행 중 하나인 캔사스시티 연방은행이 매년 8일 와이오밍주 휴양지 잭슨홀에서 개최하는 회의다. 그 휴양지에서 하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미 연준 의장을 비롯해서 전 세계 주요 40여 개국 중앙은행 총재와 재무장관, 경제학자 등이 모여 향후 통화정책에 대해서 논의하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통화정책, 그 유동성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22년, 23년 이런 때는 이제 계속 고금리 유지해야 된다는 발언 때문에 이제 막 난리가 났었죠. 특히 22년도에 저도 그때 뭐 막 제정신이 아니었는데, 그래서 금리가 지금 3.7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또 약간 오른 상태인데,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의 최근 실적이 주가가 이제 폭락을 했어요. 주가 자체는. 근데 왜 그러냐면 매출은 4분기의 실적에서 매출은 좋게 나왔는데 4Q가 그 매출 총익률이 뭐 15%, 17%까지 나왔나 그러는데 11%대로 급락을 했어요. 매출 총이익률이. 그래서 이제 이거 뭐 남는 거 있는 거냐. 그래서 주가가 폭락을 했죠. 근데 24년 전체를 보면 매출이 114% 성장을 했다. 그리고 1분기 매출 가이던스도 230 YY 기준으로 230% 성장이고 25년 전체, 그러니까 여기는 6월 결산 법인이니까 지금 현재가 25년 1분기거든요. 그래서 그 매출 가이던스가 25년 회계년도가 101%예요. 근데 이게 이제 그 컨센을 상회하는 매출 가이던스다. 그럼 이게 엔비디아하고 무슨 관계냐? AI를 구동하면서 발생하는 열을 낮추는 DLC 시스템을 엔비디아와 인텔, AMD 등의 CPU와 GPU가 들어가는 데이터 센터에 공급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슈퍼마이크로는 클라우드 시장에서 20%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니까 AI 수요의 인디케이터라는 거예요. 인디케이터인데 그 25년 회계연도, 그러니까 7월부터 내년 6월까지의 그 매출 가이던스가 컨센을 상회했다. 그러면 AI 수요가 견조하다는 그런 이제 그 가이던스를 준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엔비디아 실적에도 문제가 없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여러 가지 뭐 그 추정을 하는데 이런 것도 이제 중요한 단서를 주는 거죠. 관련 기업이니까. 그래서 엔비디아 실적에도 2분기 실적도 문제가 없을 것이고 또 향후 매출 가이던스가 중요하죠. 근데 그것도 문제가 없을 거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SMCI CEO가 블랙엘 출하 지원이 큰 충격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 새 기술을 적용한 새 제품이 나올 때는 이 같은 출하 지원이 이례적인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래서 이거는 다 이제 실적으로 증명이 돼야 되는 거죠. 일단은 그 엔비디아가 가이던스랑. 그래서 SMCI를 정리를 하면 25년 회계연도가 컨센상의 매출 가이던스를 제시했다. 그래서 AI 수요가 강력하다. 그래서 엔비디아 재반등은 문제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결론이 저는. 그래서 엔비디아는 지금 현재 주가는 고점에서 많이 떨어진 건 아닌데 하이닉스가 좀
별로 못 올라가고 있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그렇고. 그래서 재반등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근거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냉식과 DLC가 있는데, 공냉식은 공기를 통과시켜서 열을 식히는 방식이고, DLC는 디렉트 리퀴드 쿨링, 그 직접 액체 냉각이다 이거죠. 그래서 현재 기존의 냉각 시스템은 공냉식인데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고 이제 전력 요금이 많이 나온다는 거죠. 환풍기 소음 문제. 근데 이제 DLC는 직접 액체 냉각을 했고 전력 소모가 최대 40% 감소. 근데 도입 비용은 약간 높겠죠. 에어 쿨링보다. 유지 보수도 좀 더 많이 들고. 그래서 목표가를 보면 일단 고점 대비 최근 고점에서 저점을 비교를 해보면 엔비디아는 35.6%까지 하락을 했었고요. 하이닉스는 39%,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46%, 한미반도체는 50%는 하락을 했어요. 물론 여기서 이제 지금 좀 올라간 상태고요. 그래서 목표가는 고점 대비 마이너스 20%, 이게 이제 저의 목표가거든요. 이 정도까지는 갈 거다. 근데 그 이상은 글쎄요. 다시 고점 돌파하고 이거는 좀 만만치 않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고점 대비 마이너스 20% 수준이 엔비디아는 112.6불, 104.75불이니까 그렇게 멀지는 않아요. 하이닉스는 19만 8,800원 조금 남았죠. 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뭐 116불 꽤 많이 올라야 되고, 그래서 뭐 비슷하겠네요. 상승 여력은. 그러니까 마이크론은 좀 많이 올라가야 되고. 그리고 뭐 삼성전자가 HBM 시장이 들어오면 사실 좀 상승 여력이 좀 떨어질 수도 있겠죠. 공급이 늘어나는 거니까. 근데 제 상승 후에를 뭐 잠깐 코멘트를 하면 9월 금리 인하하고 2차 토론, 대선 2차 토론 등 다시 불확실성이 증가되는 거죠. 특히 11월 대선 이후는 변동성이 클 것이다. AI 거품론이 재부각되고 바이오가 금리 인하됐으니까 주도주가 될 수도 있고요. 한국건설건자재 이미 이제 움직이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공급 확대 정책을 발표했죠. 그래서 금리 인하 수혜주 뭐 이렇게 이제 대선 이후는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일단은 그 반도체가 재반등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일본 증시 급락 배경을 잠깐 코멘트를 하면은, 그러니까 펀더멘탈과는 관계가 없다고 보는 겁니다. 결론만 얘기하면. 그러니까 헤지펀드가 두 가지의 베팅을 했던 거죠. 엔화 공매도. 그러니까 엔화 약세에 베팅을 했고, 엔화가 약세니까 수출주 강세가 될 것이고, 그러면 증시가 상승할 거다. 그래서 엔화 공매도와 증시 상승을 베팅했는데, BOJ 총재가 금리 지속 인상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엔화가 강세 전환하면서 와 큰일 났다 그러면서 헤지펀드가 숏에 대한 커버가 들어온 거죠. 그리고 증시도 매도 대응을 했고요. 이러면서 이제 한국도 좀 과도하게 폭락을 했었죠. 그 당시에는 아무도 이유를 잘 몰랐는데, 그래서 뭐 사람이 한 게 아니다 뭐 여러 가지 썰이 있는데 저는 이게 제일 유력한 것 같아요. 왜냐면 다음날 급반등을 했잖아요. 총재 발언을 했고, 그리고 금요일 종가를 보면 그래도 주가가 많이 회복이 됐거든요. 개별 종목으로 봐도. 그래서 일본은행 부총재가 시장 불안정한 상황에서 금리 인상은 안 할 거다. 이 발언이 이제 컸죠. 그래서 결론이 뭐냐. CPI 발표하고 그때부터 엔비디아, SK 하이닉스 등 반도체주가 재상승할 거다. 그리고 민주당이 또 유동성 확대를 할 거다. 재선 승리용으로 주가 관리를 할 것이고요. 뭐 CPI 컨센이 부합할 것이고, 엔비디아가 실적 8월 28일 한국 시간으로 이제 29일이겠죠.
그 예상 부합할 거고 가이던스도 괜찮을 거다. 왜냐면 SMCI가 이미 암시를 줬다. 다만 이제 고점 돌파하는 그 반도체주 랠리가 나오기는 저는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뭐 반도체주가 재상승할 거다. 이게 제 결론입니다. 날씨가 너무 더운데요. 저 건강관리 유의하시고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